안녕하세요. 투자 GPT에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기술주, 그중에서도 팔란티어가 하루 만에 7% 넘게 뚝 떨어져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팔란티어. 그 빅데이터 분석이랑 AI 써서 정부나 기업 문제 해결 돕는다는 그 회사요. 네. 특히 뭐 국방 정보기관 계약으로 유명하고 요즘에 또 상업적으로도 엄청 빠르게 큰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공방부터 시작해서요.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이 뭔지, 또 늘 얘기 나오는 그 밸류에이션 논란 있잖아요. 아, 뜨거운 감자죠. 네, 그거랑 경쟁사들 관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윤리적 문제까지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자료들 오늘 진짜 한번 탈탈 털어서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번 하락이 그냥 뭐 잠깐 지나가는 잡음일지 아니면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딱 드러난 신호일지 오늘 저희 목표는 어쨌든 뉴스 기사부터 보고서, 영상, 커뮤니티 토론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팔란티어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기준점을 잡으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새벽 미국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작했죠. 특히 팔란티어가 7% 이상 확 빠졌어요. 이게 시작이 로이터 통신 보도였죠. 네, 맞아요. 로이터가 미 육군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 하죠. 네, 그 CTO의 내부 메모를 인용하면서 얘기가 시작됐어요. 팔란티어랑 또 엔두릴이라는 방산기술 기업이 같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장지휘 통제 시스템 NGC2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매우 높은 위험, very high risk 수준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메모 내용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누가 뭘 보는지 통제 불가, 사용자 활동 추적 불가, 소프트웨어 자체 보안 검증 불가. 이게 만약 진짜라면 데이터 보안이랑 통제가 생명인 팔란티어한테는 거의 치명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 데이터 접근 통제, 보안, 이게 팔란티어 기술의 거의 심장 같은 건데 그러니까 보도 나오자마자 주가가 그렇게 확 반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Breaking Defense 같은 다른 국방 전문 매체나 여러 분석가들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다른 목소리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미 육군의 더 높은 사람, 최고 정보 책임자, CIO라고 하죠. CTO보다 위인데? 네네. 이 CIO가 그 문제, 그거 이미 몇 주 전에 발견됐고 바로 해결됐다. Mitigated immediately.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로이터는 이미 해결된 걸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중요한 사실을 빼고.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막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면 로이터는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미 끝난 문제를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보도한 셈이니까요. 뭔가 의도가 있었을까요? 왜 해결됐다는 걸 뺐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오래된 뉴스다 아니면 좀 과장된 보도다 이렇게 보면서 혹시 팔란티어 주가 떨어져서 이익 보는 쪽, 예를 들면 공매도 세력 같은 데서 일부러 안 좋은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냥 추측입니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주가가 장중에 7% 넘게 빠졌다가 막판에는 좀 회복해서 175달러 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도 이 뉴스 뒤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좀 눈치채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슈압 네트워크 영상 같은 데서도 얘기 나왔듯이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석가들은 팔란티어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헤드라인만 보고 막 던지기보다는 이게 진짜인가? 하고 좀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보안 이슈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에 좀 더 들어가 보죠.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의사결정.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가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싹 모아서요.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자,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할까? 이런 똑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한 3가지 엔진이 있다고 보면 편해요. 엔진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엔진이 고담인데요.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 맞아요. 주로 정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에서 테러 위협 분석하거나 군사작전 짤 때 이런 복잡한 안보 문제를 다룰 때 쓰는 플랫폼이고요. 네. 두 번째 엔진은 파운드리.
이건 일본 기업이나 민간 정보기관용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공장 생산 효율 높인다거나 병원 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한다거나 실제 비즈니스 돌아가는 환경, 그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를 써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돕는 거죠. 약간 기업의 운영 체제나 두뇌 같은 역할이랄까? 최근에는 여기에 AIP라고 인공지능 플랫폼에 더 붙어서 AI가 직접 일을 하거나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아, 파운드리. 그럼 세 번째 엔진은 뭐죠? 아퐁고는요, 이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들을 고객의 다양한 IT 환경 있잖아요. 클라우드든 고객 내부 서버든 아니면 뭐 잠수함이나 인공위성 같은 아주 특수한 환경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착 깔아주고 또 업데이트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 배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정부 계약이 팔란티어의 거의 뿔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의 절반이 넘어요. 한 55% 정도가 정부 쪽에서 나왔으니까요. 미국의 그 큰 TITAM 플랫폼 계약이나 뭐 CIA, 국토안보부, DHS 이런 데가 핵심 고객이죠. 이런 계약들이 되게 크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너무 한쪽에만 기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정부 예산이 줄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계약이 꼬일 수도 있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더 크려면 상업부문 확장에 정말 목숨 걸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 AI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쪽 성장이 아주 눈부십니다. 2025년 1분기에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작년보다 71%나 늘었고요. 총 계약 금액 TCV는 183%, 고객 수도 65%나 증가했어요. 와, 71% 성장이요. 진짜 엄청난 속도네요. 그럼 실제로 기업들이 팔란티어 기술 써서 효과 본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맥주 회사 하이네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엄청 복잡한 공급망 최적화 프로젝트에 파운드리를 썼는데 원래 한 3년은 걸릴 거라고 봤던 일을 단 3개월 만에 끝냈다고 해요. 3년을 3개월로요? 네. 또 보험사 AIG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기반으로 AI 보험 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는 이거 되겠다 싶었는지 매출 성장 목표치를 더 높게 잡기도 했고요. 와, 3년 걸릴 일을 3개월 만에? 그 정도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혹할 만한 가치인데요? 그쵸? 그냥 비용 좀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채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 팬데믹 때는 미국 보건복지부 HHS가 병상이나 백신 재고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파운드리를 써서 공중보건 쪽에서도 이름 알렸고요. 그 뒤로 CDC나 영국의 NHS 같은 큰 기관들도 고객으로 잡았어요. 최근엔 또 에너지부, DOE랑 손잡고 정전 났을 때 전력망 빨리 복구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고요. 이러니까 국방에서 시작해서 기업 운영, 공중보건, 에너지까지 진짜 영역을 엄청 넓혀가고 있는 거죠. 기술력이나 성장세는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팔란티어 하면 항상 그 고평가 논란이 같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팔란티어를 볼 때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예요. 그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매도 의견이 나올 정도로 비싼 건 사실이에요. 스톡인베스트.us 분석도 그렇고 벡터베스트 같은 분석 업체 영상에서도 팔란티어 주가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이랑 과대 광고가 끼어있다.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벡터베스트에서는 적정 가치를 $20 정도로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주가랑 차이가 꽤 큰데요. 맞아요. 그 벡터베스트 분석은 팔란티어의 내재 가치 자체는 한 $20 수준으로 보면서 앞으로 한 1, 2, 3년 동안의 상대적인 가치, RV도 국채 수익률보다 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가격 너무 비싸고 앞으로도 시장 평균보다 못할 수 있다. 이런 경고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죠? 바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죠. 벡터베스트조차도 주가 움직임, 그 상대 타이밍 RT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 이러면서 보유 의견을 내거든요. 스톡인베스트 US에서도 투자 수익률 ROI 측면에서는 강력 매수 등급을 줬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상업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 이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결국엔 정당화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시장에 아직 강하게 있는 거죠. 리키 구티에레즈 같은 분석가들 영상에서도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요. 결국은 뭐 지금 당장의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의 엄청난 성장에 돈을 거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군요. 약간 지금의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정확히 그런 관점입니다. 팔란티어 밸류에이션 논쟁은 결국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얼마나 믿느냐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 치열한 데이터 분석, AI 시장에서 팔란티어 혼자 뛰는 건 아닐 텐데요. 경쟁은 좀 어떤가요? 특히 그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란 자주 비교되잖아요. 네, 그 두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고 또 비교 대상이죠. 레딧 같은 커뮤니티나 i4C 컨설팅 같은 분석 자료에서도 보면 이 셋을 자주 묶어서 분석을 해요. 각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딱 짚어보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장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징,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서 분석하게 해주는데 강점이 있어요. 특히 SQL이라는 데이터 언어에 익숙한 분석가들이나 BI 도구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데이터브릭스는요? 데이터브릭스는 조금 더 데이터 과학자나 개발자들한테 좀 친화적이에요. 복잡한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고 실험하고 이런 데 필요한 좀 유연성, 개방성 이걸 강조하죠. 약간 데이터 과학자들의 디지털 실험실 같은 느낌. 그럼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이 둘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팔란티어 파운드리의 핵심 차별점은 데이터 융합이랑 운영 환경 적용에 있어요. 데이터 융합이라는 건 뭐 정형 데이터든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든 센서 데이터든 종류 안 가리고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합쳐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그냥 보고서로 띡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뭐 공장 라인이나 물류 시스템, 고객 대응 프로세스 같은 운영 환경에 바로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내리고 행동, 액션을 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AIP, 그 AI 플랫폼이 바로 이 역할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보다는 현업에 있는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쓰기에 좀 더 직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듣고 보니까 이게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 서로 좀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i4C 컨설팅 자료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저장하고 기본적인 분석, 모델 개발은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가 하고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그 위에 올라타서 다양한 데이터를 싹 융합하고 실제 운영 프로세스에 착 연결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악기들, 데이터 도구들을 잘 조율해서 멋진 연주,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이랄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요. 팔란티어를 둘러싼 가장 민감하고 또 중요한 논란 중 하나죠. 윤리적 문제, 특히 인권 침해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공된 자료, 특히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랑 그에 대한 팔란티어의 반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 국제 앰네스티가 2020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팔란티어가 미국 국토안보부 DHS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IC라고 하죠. 네, IC. 여기에 제공하는 기술, 구체적으로 ICM이라는 사건 관리 시스템이랑 FAACON이라는 분석 플랫폼이 이민자나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기여할 높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족을 강제로 떼어놓거나 서류 미비 이민자들 잡으려고 일터를 급습하고 또 이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그 과정 전반에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한 거죠. 앰네스티는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정부가 공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서나 언론 보도, 심지어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과거 발언 같은 걸 근거로 들었어요. 특히 팔란티어 기술이 IC 내에서도 국토안보수사국 HSI뿐만 아니라 시민 이민 집행이랑 추방을 직접 하는 집행 및 송환 작전국 ERO의 활동에도 연관돼 있다. 이런 정황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서 HSI는 주로 인신매매나 마약 밀수 같은 국경 넘나드는 범죄 수사를 하고 ERO는 미국 내 이민법 위반 단속이랑 추방 절차를 집행하는 부서로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또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논란 많았던 그 가족 분리 정책을 시행했던 세관 국경보호국 CBP와의 연관성도 제기했고요. 팔란티어는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나요? 팔란티어는 그 앰네스티 보고서에 첨부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가장 핵심 주장은
자기들은 오직 HSI하고만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같은 초국경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반면에 시민 이민 집행이나 추방을 담당하는 ERO 그리고 가족 분리 정책을 했던 CBP와는 계약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돼서 의도적으로 이 기관들하고는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HSI 지원 기술이 결과적으로 ERO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엠네스티 주장은요? 그건 어떻게 반박했죠? 팔란티어는 자기들 기술은 명백히 HSI의 범죄 수사 목적에만 국한되고 ERO의 구금이나 추방 기능과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엠네스티가 근거로 든 PIA 같은 정부 문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CEO 발언도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됐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야, 양쪽 주장이 완전히 그냥 평행선이네요. 결국 핵심 쟁점은 팔란티어 기술이 설령 HSI와의 계약이라고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ERO의 이민 단속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리고 팔란티어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엠네스티는 설령 HSI 계약만 있다 해도 HSI 활동이 결국 ERO의 구금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팔란티어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권 실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술이 인권 침해에 기여 안 한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때까지 IC와의 계약을 중단하는 걸 고려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우리 기술은 합법적인 법 집행 활동을 도울 뿐 인권 침해와는 상관없다. 이 입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을 균형 있게 전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기반해서 사실관계를 전달했을 뿐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AI 산업 전체를 한번 보죠. 팔란티어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이잖아요. 이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 아미트 쿠크레자 채널 영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베이조스가 현재 AI 분야에 어느 정도 거품, 버블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너무 많은 아이디어에 돈이 막 몰리면서 좋은 거 나쁜 거 가려내기 어려운 약간 좀 과열된 면이 있다 이거죠. 근데 AI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아주 높게 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는 AI 기술 자체는 진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기처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스며들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평적 지원 기술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처럼 AI 모델 자체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받지만 장기적으로 AI의 가장 큰 힘은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같은 모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이랑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베이조스가 현재 AI 붐을 산업적 거품이라고 부르면서 그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파괴적인 금융 거품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90년대 말 잣컴 버블이나 바이오테크 거품을 예로 들면서 그때 많은 회사들이 망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인프라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AI 거품 역시 일부 투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 발전의 혜택은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될 거라서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건설적인 측면이 있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관점은 팔란티어 같은 AI 기반 기업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툴을 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밸류에이션 논란에 너무 빠지기보다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팔란티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 같네요. 네, 그렇죠. 현재 거품 논란 속에서도 AI가 가져올 진짜 변화의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시작은 로이터발 그 충격적인 보안 결함 보도였는데 이게 또 이미 해결된 사안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반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럽지만 AI 기술을 등에 업고
특히 상업 부문에서 보여주는 그 폭발적인 성장세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이네켄이나 AIG 사례처럼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계약의 안정성과 리스크, 그 사이에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는 과제, 그리고 IC 계약을 둘러싼 오래된 윤리적 딜레마, 이런 것들은 팔란티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경쟁 환경 속에서 팔란티어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 그러니까 복잡한 데이터를 융합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능력, 이걸 앞으로 어떻게 더 갈고 닦고 시장에 증명해 나갈지,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팔란티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셨나요? 국방이나 정보기관과의 깊은 관계라는 태생적 배경,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윤리적 논란들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상업 AI 시장 확장 노력과 과연 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높은 성장 잠재력과 또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팔란티어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늘 주석이 여러분께서 팔란티어라는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사례처럼 사회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은 필연적으로 그 책임의 무게와 윤리적 딜레마를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디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